안녕하세요. 클로이의 성장일기, 저는 클로이입니다. 오늘 읽은 책은 고통 구경하는 사회예요. 어딘가에서 이 책을 소개하는 걸 들었는데 현대판 타인의 고통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타인의 고통 책을 재미있게 인상 깊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읽을 때의 느낌은 타인의 고통 책보다가는 훨씬 술술 읽히고, 그리고 아는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더 읽으면서 재미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우선 저자는 김인정 기자님이시고요. 기자 시선에서 본 그 고통을 전시해야 하는 자기 직업에 대한 에세이, 그리고 보통 지금 현대 사람들이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 고통에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꼈던 이 타인의 고통은 타인의 고통을 동정이나 연민만 하지 말고 공감을 하고 행동을 하자, 그런 내용이 메시지였다고 생각을 하고, 고통 구경하는 사회에서는 고통이 많이 전시되다 보니까 연민이라도 하자, 관심을 가지고 연민이라도 하자,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고 우선은 정리를 했고요. 목차는 4가지로 되어 있어요. 새로운 고통하고 공감한다는 착각, 그리고 나와 닮지 않은 이들의 아픔, 세계 뒷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4개라서 마인드맵을 그리기에는 딱 가지가 4개가 딱 좋고, 저도 이제 거의 이거에 맞춰서 마인드맵을 그리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첫 번째 챕터에 새로운 특별한 고통, 이 타인의 고통에서는 나오기 힘들었던 새로운 고통이 이제 이태원 참사라던가 우리가 그 고통을 퍼나르는 역할을 하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이런 부분, 그리고 흉악범의 얼굴 공개, 그런 좀 그냥 딱 들어봐도 되게 궁금한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서 실제로 저는 1장을 가장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정리를 할 때 저는 이제 우선 목차를 적고요. 여기 연두색이 큰 목차 4개이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작은 목차들은 노란색으로 색칠을 했는데, 어떤 데는 굉장히 좀 많이 적힌 데가 있고, 뒤에 가보면 되게 조금 적힌 데가 있는데, 제 관심사와 다음 부분이거나 아니면은 뭔가 좀 기억하고 싶거나 기록하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이는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옮겨놨더니 생기는 부작용들, 그런 빈곤 포르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그냥 봐도 내용이 되게 작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관심이 편향돼 있구나. 아픔 중에 당연한 아픔은 아무도 없는데 내가 관심사가 있는 아픔이 되게 정해져 있다. 관심사가 있는 아픔이 명확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관심을 주지 못한 아픔에 대해서 좀 미안한 생각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정리를 했는데 그냥 봐도 이게 정리가 6장 6페이지니까 좀 많잖아요. 근데 이제 타이핑으로 하면은 원래 좀 글씨가 많아지기 마련이거든요. 왜냐면 손으로 쓰면 손이 아픈데 타이핑은 별로 시간도 적게 걸리고 손이 아픈 것도 없기 때문에 혹시나 이렇게 정리하는 게 너무 소모적이고 싫으시면, 또 이거를 제가 그냥 이렇게 해서 마인드맵을 바로 그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잠깐 카메라를 멈추고 키워드를 뽑는 작업을 할 거거든요. 근데 그런 작업이 안 하고 싶다, 소모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독서를 하시면서 책을 읽다가 키워드를 뽑아서 여기다가 이렇게 앞쪽에다가 적어 놓는 방법을 이용하면 특별히 정리를 하지 않고도 마인드맵을 그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의 경우는 읽을 때는 이렇게 앞에다가 키워드를 많이 빼놓지 않아서 정리를 다 했는데요.
네, 그러면 잠시 멈추고 키워드 뽑는 작업을 할 거예요. 키워드 뽑는 작업을 할 때는 챕터 4개를 메인 가지로 하기로 했지만 여기에 있는 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나만의 언어를 바꾸는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네, 키워드를 체크하고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새롭고 특별한 고통은 메인 가지로 저는 그냥 new라고 하기로 했고요. 이거는 새로운 고통, 이제 타인의 고통, 예전 책에는 없는 그런 고통이에요. 첫 번째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좋아요 리트윗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카메라의 냉담한 기록, 구조 대신에 촬영을 선택한 그런 기록들, 그런 그 고통의 중개인들은 나와 조금 떨어져 있다고 해서 궁금해하고 신기해하고 불쌍해하고 구경을 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겨우 공감을 하고 연민을 하는 것 자체가 나와 연관이 됐을 때, 나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만 겨우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겨우 그 같이 공감을 하면서 고통을 느껴줄 수 있는 거죠. 그런 얘기였고, 두 번째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라는 말은 이제 보통 우리는 정보의 이용자이잖아요. 정보의 생산을 저널이나 다른 이제 미디어에서 하면 우리는 이용자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용자를 넘어서서 실제로 그걸 퍼나르는 역할을 하면서 생산자가 갖고 있었던 책임도 나눠지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퍼나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행동을 하는데, 이 퍼나름에 대한 정당성은 남의 고통에 도움이 되어야만 정당성이 있는 거고, 그래서 좋아요를 하고 댓글을 달고 여러 논쟁에도 참여하고 기부를 하고 퍼나르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고통을 받으면 무언가 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무언가라도 해야 한다는 행동을 요구하는 고통의 중개인으로서의 어떤 정당화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흉악 사건의 얼굴을 공개하는 이 부분은 물론 그 사람들을 사회적인 죽음을 선고하고 단죄하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게 한, 그런 사람들이 선례를 남겨가지고 굉장히 큰 벌을 주지 못한 사법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 그런 내용의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타인의 고통을 공감한다는 착각. 저는 이걸 착각이라고 이제 마인드맵의 메인 가지로 빼기로 했고요. 이거는 날씨가 공평하다는 거짓말. 실제로 계속 무슨 수해가 나는 지역을 복구를 하기는 하지만 계속 수해가 나도록 어쨌든 두는 것 자체가 공평하지 않다. 재해는 어떻게 문화가 되는가? 이거는 흔한 고통은 문제가 아닌 문화가 된다. 산업재해라는 게 너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문화처럼 그냥 계속 일어나는 게 우리의 문화인 것처럼 인식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빈곤 포르노는 아파트 청소 노동자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분들이 쉬는 곳이 굉장히 지하에 굉장히 열악한 곳에서 쉬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처우의 개선을 요구하고 지상으로 올려놨더니 실제로 그 주민들로 인해서, 주민들의 따가운 눈총으로 인해서 더 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는 이름을 갖지 못한다. 이거는 어떤 소수 집단의 어떤 악행 같은 것들이 마치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대표하는 것처럼 집단의 이름으로, 그 개인이 잘못한 건데 집단의 이름으로 불러버리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게 집단의 이름으로 부른다고 해도 그 집단이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그 뒤에 있는 어떤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는다.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감이 있고요. 이거는 나와 닮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아픔.
작품. 근데 이거는 제가 읽으면서 되게 반성을 많이 했던 게, 이 보면은 내용이 되게 작아요. 그 외국에 대한 내용, 우크라이나 내용 이런 거 나오면서 크게 이제 막 공감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후루룩 읽다가 저도 모르게 젠더 갈등에서는 이만큼을 적은 거죠. 그래서 이게 나도 이렇게 나와 관련 없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책에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공감을 하기 위한 장벽이 인종, 언어, 젠더, 계급 뭐 이렇게 있다고. 네, 그걸 보면서 장벽을 넘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을 못하더라도 적어도 연민과 관심을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해주는 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계의 뒷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이거는 뭔가 이제 저널리즘에 대해서 고통을 알리는 기자로서의 어떤 저자의 생각을 담은 부분입니다. 감동적인 부분은 언론이 하는 일이 그 일을 겪은 사람의 기억을 겪지 않은 사람에게 줌으로 인해서 이제 함께 고통을 공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애도가 우리의 애도가 되고 결국 우리를 바꿔놓는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한 부분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기 싫으면은 앞에다가 키워드를 빼가면서 적으면 돼요. 아니면은 이 책 같은 경우는 여기 앞에다가 빼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 딱히 이게 이태원 사건을 다뤘다 이런 게 없거든요. 그리고 옆에다가 키워드를 적어가면서 내 느낌을 적어가면서 한다면은 이 차례를 보고도 마인드맵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인드맵을 그려보겠습니다.